자, 이번에 다루게 될 제어문은 화일 제어문입니다. 자, 이 화일 제어문은 앞서 배운 포 제어문하고 정의가 거의 비슷한데요. 뭐가 틀린지 한번 보자고요. 정의 부분에서 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을 행위에 의해서 제어하는 문장이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앞서 우리가 포문 같은 경우 정의부를 보시게 되면요. 포문의 정의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행위에 의한 제어가 아니라 수치에 의해 제어하는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 화일문은 행위에 의해서 제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요게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일문 같은 경우가 루프문이긴 루프문인데 포문처럼 수치에 의한 제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치에 의한 제어를 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제어문이고요. 행동에 의한 제어를 할 때는 편한 제어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화면 스크린 세이브 하시죠. 스크린 세이브가 뭡니까? 화면 보호기. 화면 보호기는 언제 동작을 합니까?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이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되어서 뭔가 뭐 문자열이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가 왔다 갔다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화면 보호기가 실행이 되죠. 자, 화면 보호기라는 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어떤 일정 루틴을 따라갖고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그러한 수행이 언제 끝나냐면 뭐 10번 수행하고 끝내라, 뭐 100번 수행하고 끝내라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언제까지? 그렇죠. 우리가 마우스에 클릭을 하든지 마우스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키보드에 특정한 값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문장이 필요했었다. 루프문을 돌기는 도는데 행위에 의한 제어가 필요했었다. 라고 해서 나타난 제어문이 화일문입니다. 이러한 화일문의 형식은 화일이라는 글자를 적고 포문에서는 초기 값이 있었고 조건문이 있었고 증감치가 있었죠. 근데 이 화일문은요. 조건문만 있으면 됩니다. 뭐 true 내지는 false를 나타내는 조건문. 이 조건이 참을 나타내면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거짓을 나타내게 되면 이 화일문은 그냥 빠져나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문하고 원리는 작동 원리는 똑같은데 초기 값 지정하는 부분이 없다. 증감식을 지정하는 부분이 없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화일문은 어떠한 내용을 계속 수행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갖고 처리할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뭐 게임하다가 게임이 끝났을 때 다음 게임 계속 연결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 있죠. 그럴 때 화일문 많이 쓰니까 그 형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논리조건문 옆에 true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true라고 많이 적습니다. true라고 적어놓으면 계속 수행해라 그 뜻이고 이 안에서 if문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제어문이 화일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루프문이기 때문에 continue와 break라는 예약을 쓸 수 있고요. 얘도 역시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화일문 속에 화일문이 있을 때 빠져나가거나 계속하고자 할 때 그때 특정한 레이블의 위치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것 역시 포문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얘도 수치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true라는 조건을 주어서 반복 수행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6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자, new 하셔서 클래스를 exam 언더바 15번이 아니라 16번 예제를 작성할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 내부에서 화일문으로 일단 우리 아까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 포문에서 해보셨죠? 앞에 단원에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긴 구하는데 화일문에 의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요. 자, 인티저 TOT라는 공간을 0값으로 만들어주고 포문에 의해서 얘를 제어하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썼었냐면 for 인티저 i는 1에서부터 i가 10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TOT에다가는 덧셈에서 넣기를 i 값을 덧셈에서 넣고 system.out.println TOT는 TOT 이렇게 코딩을 했었었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TOT는 55, 뭐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수치에 의해서 변화되기 쉽도록 초기값 지정하는 영역과 다음에 증감부를 처리하는 영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볼까요? 얘를 잘라내어서 바깥쪽에 뿌려주고요. 다음에 증감부 영역을 잘라내어서 이쪽 안쪽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것도 정말 조금 전과 똑같이 정상 실행되는지. 다시 말하면 포문의 초기값 영역하고 증간부 영역을 쓰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시켜보시면 역시 55가 나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포문은 수치에 의해서 처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초기값 영역과 증간부 영역을 없앤 루프문이 바로 화일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일문에서는 포문하고 똑같이 수치에 대한 제어, 요거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 시켜보시면 역시 55. 이렇게 결과값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불편하다 이거죠.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문에 따라서 반복, 어떤 행위에 의한 반복을 처리할 때 화일문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뭐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17번째 예제로는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실무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쓰이는지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볼게요. 자, 6번 방금 했었죠? 자, 17번 예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자 하나를 입력하면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을 시켜주고요. 문자와 아스키 코드 값 출력시켜주고 계속 또 문자를 물어볼 건지 그것을 반복 수행하는 예제를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입출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java.io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이렇게 해서 버퍼더 리더도 하나 만들어 둘까요? 버퍼더 리더는 지금 만들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해 봅니다. 우선 무엇을 해볼 거냐면 system.out.print 문자 하나를 입력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캐릭터 ch에다가는 캐릭터로 형변환시킨 system.in.read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 문자 넣고 나서는 엔터키를 칠 테니까 엔터키 값을 처리해 볼까요? system.in.read 이러면 역/r 다음에 in.read 역/n 두 가지가 처리될 거고요. 자, 요렇게 처리되는 문장을 한 번만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ASCII 코드 값으로 출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ch라는 문자는 ASCII 코드 값으로 ch다. 인티저로 형변환시키면 ASCII 코드 값이 됩니다. 자, 얘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문자는 하고 물었을 때 A라는 문자 넣고 엔터키를 치면 A 문자는 65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까지 출력이 되었네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시키고 싶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언제까지 뭐 10번, 100번 뭐 이러한 숫자가 나온다라면 포문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복이다 라고 하면 화일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일문. 자, 화일문으로 true라고 지정을 해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물어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켰을 때 문자는 했을 때 A 적으면 65 하고 다 됐으면 또 문자는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럼 B 하고 엔터키를 치면 또 B는 66 이러한 식으로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게 되면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빨간색 네모난 버튼 있죠. 요거 보시면 termin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프로세서 종료시키는 겁니다. 강제로요. 이 클립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무한 루프 돌 때는 요걸 눌러갖고 종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버튼 누르시면 싹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일단 이러한 식으로 무한적으로 반복 수행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때를 대비해서 화일문,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조건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true라고 많이 적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f문과 함께 혼용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처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print 계속 하시겠습니까? 내용 처리 계속 하겠느냐? 그 yes, no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에 위에다가 다이렉트로 할까요? 캐릭터 C는 캐릭터 형태를 형변환시킨 system.in.read 라고 해서 여기도 엔터키가 필요할 거니까 in.read 다음에 엔터키를 처리해 줘야 될 테니까 in.read 하셔서 if 만약에 C가 뭐랑 같으면 대문장 Y랑 같거나 혹은 C가 소문자 Y가 아니고 계속 안 하겠다 그럼 빠져나가면 되죠. 그래서 대문자 N과 같거나 소문자 N과 같다라면 어떻게 하겠다? 브레이크 하겠다. 브레이크라는 예약어 여기 쓸 수 있겠네요. 자, 조건문 if문의 블록은 블록으로 취급하지 않는 예약어가 브레이크였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if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을 탈출하는 탈출문이다. no가 입력되었으면 요 C에 no가 입력되었으면 빠져나가겠다 그겁니다. no가 입력 안 되었으면 다른 문자가 입력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지막 블록 만나서 위로 올라가서 계속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if문과 혼용해왔고요. 요 while문, 무한루프 도는 거 자주 사용합니다. 한번 얘도 테스트 해볼까요?
자, 얘를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문자는 했을 때 A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 엔터키를 치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나는 계속하겠다. Yes라고 누르고 엔터키를 치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했을 때 나타날 거고요. 아, 나 계속 안 할래. 대문자 N으로 넣어볼까요? N. 계속 안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계속 여부,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계속 여부를 결정할 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제어문이 while이라는 제어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while문은 중첩에서 다중으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레이블명도 역시 적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while문은 주로 이렇게 if문하고 연결해서 계속하겠느냐 말겠느냐 요거 처리할 때 이외에는 뭐 잘 사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스레드 돌릴 때는 무한루프 돌려야 되니까 그때는 요것도 쓸 거고요. 그래서 true라는 값이 많이 적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